안녕하십니까. 고수의 국어 강사 한종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수특문학 214페이지 차범석님의 산불이라는 희곡 작품을 해설 강의하겠습니다. 먼저 출제 가능성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한 페이지, 두 페이지 넘겨보겠습니다. 차범석님은 모의평가에 2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같은 작품 불모지로 출제가 되셨는데요. 선생님은 극수필 출제 가능성을 비교적 낮게 봅니다. 별표 1개. 하지만 차범석님의 작품은 오영진이라든지 또 이근삼이라든지 이강백 그런 작가와 함께 좀 우리나라 리얼리즘의 역사의 한 획을 그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별표 2개 정도를 보고요. 나온다 하더라도 수능보다는 6월, 9월에 출제되지 않을까. 나온다면, 만약 나온다면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작가 최범석 선생님 간단하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1924년생이고요. 2006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고향은 전라남도 목포가 고향이십니다. 이분은 이제 극작가이고요. 연출가이기도 하시고요. 극작가, 연출가. 작품 경향은 사실주의, 리얼리즘, 입각한 토속적인 작품을 많이 쓰셨습니다. 보기를 먼저 보겠습니다. 보기를 보니까요. 2번 보기 말고요. 4번 보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민족의 역사의 비극이었던 동격이죠. 6.25 전쟁, 우리 형제끼리 총싸움을 했던 역사적 사건입니다. 고통받고 희생당했던 민중의 삶을 다룬 사실주의 희곡이다. 사실주의 쌤이 얘기했고요. 희곡도 얘기를 했습니다. 명령에 따른 작전 수행이 파괴와 살상, 사람을 죽이는 것이죠. 죽일 살, 이어질 수밖에 없었던 전쟁의 비인간성과 폭력성을 비판하기 위해 인간의 본능적 욕망, 애정을 소재로 다루었습니다. 자, 그러면 요 부분은 주제가 되겠습니다. 주제. 자, 이 부분은 주제가 되겠습니다. 작품의 주제라고 써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작품을 하기 전에 전체 줄거리를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여러분 2번, 3번에 공간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한번 메모를 해볼까요? 전체 줄거리입니다. 전체 줄거리. 자, 여기 배경은 이제 1950년 6월 25일 전쟁 전후로 보시면 되겠고요. 배경은 산골 마을입니다. 산골 마을입니다. 마을에는 청년과 장년은 이제 전쟁에 끌려가서 죽거나 돌아오지 않은 상태고요. 마을에는 노인 한 명과 그다음에 여인들만 남아 있는 상태였어요. 자, 마을에 대밭이 있습니다. 대밭. 센터에다 대밭이라고 쓰고요. 빨간색으로 네모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나무 밭입니다. 아까 그 노인이라고 했던 김노인이 있습니다. 김노인은 알츠하이머병, 우리가 속칭 치매라고 하는 병을 앓고 계십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그랜드맘이죠. 안 나오고요. 그리고 아들이 있습니다. 김노인의 아들. 아들은 전쟁에 끌려가게 되는데요. 전쟁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부인이 양씨입니다. 그리고 양씨와 죽은 아들 사이에 아들이 있습니다. 3대가 있었던 것이죠. 아들은 역시 전쟁에 참여해서 죽임을 당한 것으로 나옵니다. 쌤이 죽은 사람을 이렇게 표시할게요. 근데 이 전쟁에서 왜 죽었냐면 인민군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인민군에 의해서 희생을 당합니다. 그리고 아들은 죽기 전에 점례와 결혼을 했었죠. 그러면 양씨와 점례의 관계는 시어머니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점례는 며느리가 되겠죠. 네, 김노인은 점례 입장에서는 시할아버지가 되겠죠. 그러면 이 김노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양씨가 있고요. 자, 아들은 지금 전쟁에 끌려가서 없습니다. 그 다음에 점례의 남편도 죽었고요. 점례하고 양씨, 김노인 이렇게 있는 것이죠. 자, 어느 날 이 대밭에 규복이 들어오게 됩니다. 규복은 전직 교사인데요. 이제 빨치산 활동을 했습니다. 빨치산 활동을 한 사람입니다. 빨치산은 비정규군 게릴라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따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근데 대밭에 들어오게 되자 점례가 규복을 이 대밭에 숨겨줍니다. 처음에는 무서워했어요. 숨겨주다가 나중에는 이제 밥을 제공을 해주고요. 그리고 동정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차차 이제 애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을의 과부인 사월이한테 들키게 되죠. 그리고 사월은 규복을 사랑하게 됩니다. 사월은 과부인데요. 사월의 남편은 전쟁에서 죽습니다. 근데 남편이 죽은 것은 국군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그리고 4월의 어머니 최 씨가 있고요. 자, 요런 상황입니다. 요런 상황에서 갑자기 국군이 이 마을을 찾아옵니다. 국군은 왜 찾아왔냐면 연합군이 비행기로 인민군을 소탕할 수 있게끔 숨어들 수 있는 대밭을 불지르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죠. 속칭 인민군 이제 공비라고 할게요. 공비 소탕 작전을 전개한 것이죠. 대밭에 불을 지르게 됩니다. 대밭에 불을 지르게 되니까 여기서 규복이 뛰쳐나오게 되죠. 그리고 국군은 규복을 총으로 탕 하고 쏘게 됩니다. 그리고 규복은 죽고 말죠. 근데 그 사월이가 대밭에 들어서 규복을 사랑하면서 임신을 하게 됐는데 규복의
죽음과 대밭이 불지른 것을 보고 사월은 양잿물을 묻고 자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삼각관계, 그러니까 삼각관계를 보시면 이 규복이라는 남자를 두고 점례도 규복을 사랑하고 그리고 사월이도 사랑하게 되죠. 한 남자를 두고 이렇게 연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점례의 남편은 네, 국군에 의해서 인민군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고요. 그다음에 사월의 남편은 국군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대립이자 일종의 이데올로기의 대립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비극적으로 결말을 맺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캡처해 두시고요. 그러면 저랑 작품을 한번 보겠습니다. (6.25) 전쟁 중 젊은 남자는 다 죽거나 끌려가 주민의 대부분이 여인인 마을에 점례는 시어머니인 양씨와 시할아버지인 김노인, 치매 노인입니다. 모시고 산다. 전직 교사이면서 지금은 탈출한 빨치산 규복이라고 있는데, 빨치산은 러시아예요. 원래 러시아어로 파르티잔이라는 뜻입니다. 파르티잔에서 온 말입니다. 파르티잔, 그러니까 비정규군 이런 뜻이죠. 원래는 이런 뜻입니다. 적의 배후에서 통신교통시설을 파괴하거나 무기나 물자를 탈취하고 인명을 살상하는 비정규군이란 뜻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의미로 사용하냐면 6.25 전쟁 전후에 각지에서 활동했던 공산 게릴라를 뜻하는 말입니다. 사회주의 운동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마을에 숨어들자 점례는 그를 대밭으로 숨겨준 후 규복과 사랑을 나누지만 이 일이 최 씨의 딸 사월에게 발각된다. 사월의 협박에 점례는 규복을 사월에게 양보하지만 점례와 사월은 규복을 두고 갈등한다. 사월은 규복의 아이를 갖게 된다. 그리고 들어온 국군은 대밭에 불을 지기로 결정한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 아주머니들도 잘 아시겠지만 앞으로 대대적으로 공비를 소탕하기 위해서는 공비들이 숨을 수 없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비행기에서 내려다 볼 수 있게 환히 보일 수 있어야만이. 그렇지만 저 대밭만은 안 돼요. 우리 조상 대대로 지켜온 대밭을 내 눈앞에서 불사르다니 그게 될 말이요? 차라리 날 죽이고 해요. 몇 차례 설명하면 알겠소. 자, 가세. 두 사람은 우편 대밭으로 가려고 하자 점례가 길을 막는다. 가까이 가선 안 돼요. 당신 또 뭐야? 제발 대밭만은 태우지 말아요. 그걸 잃어버리면 우린 다 죽어요. 우리 식구를 살리려거든 대밭을 살려주세요. 점례는 진실한 태도에 모두들 절박감을 느낀다. 군대는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겁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군 전체의 뜻을 움직이게 할 수는 없으니까요. 저리 비키시오. 네, 전쟁의 폭력성을 말하는 겁니다. 명령에 따라서 서민들의 삶을 아랑곳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제발 소원이에요 하며 매달리자 양씨는 사병비에게 매달린다. 여보시오, 당신네 집에도 제사도 조상도 모르고 제발 우리 사정 좀 봐줘요. 내 아들이 팔아서 장사를 하겠다고 저럴 때도 내가 싫다고 오긴 대밭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휙 뿌리치며 어서 가.
하며 급히 뛰어가자 사병 A도 급히 뒤따라 나선다. 안 돼요. 거기 들어가면 안 돼요. 아이고 우리 집이 망한다. 우리 집이 하며 덤비자 옆에서들 말린다. 잠시 후 총소리가 연달아 일어나자 대나무 불 붙는 소리와 함께 연기가 퍼져나온다. 우리 제목이 산불이잖아요. 점례와 양씨는 넉나간 사람처럼 말없이 뒷걸음질 쳐간다. 거기엔 절망이라기보다는 공허감이 더 짙다. 아유 정말 아까운 대밭이었는데 이게 얼마 있으면 죽순이 한참일 터인데 아깝지. 어이구 우리 살림에 하나씩 없어지기만 하고 느는 것은 나이뿐이네. 자, 백성들에게는 대밭이 삶의 터전이라는 얘기죠. 다음 페이지 가겠습니다. 하늘엔 불꽃이 모란보다 비교법을 썼습니다. 더 곱게 물들어간다. 비극적인 모습이죠.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모인다. 헐헐 타오르는 불길 앞에서 그저 혀만 차고 있는 허탈한 얼굴들. 갑자기 일어서며 선생님 안 돼요 하며 뛰어가려 하자 몇 사람이 붙들고 말린다. 참어 점례 정신 차리라니까. 나도 같이 타 죽을 때야. 대밭으로 보내줘. 이제 지칠 대로 짓죠. 어이구 이 자식아 이럴 줄 알았으면 차라리 그때 네 말대로 바라나 버릴 것을. 이때 저놈 잡아라 누구야 하는 외치는 군인들의 목소리 그와 함께 총소리 연달아 일어난다. 모두들 겁질려서 오른편으로 물러간다. 점례는 그 자리에 써있다. 무슨 소리요? 아이 누가 있었나 보지. 이때 방에서 김노인이 나온다. 에이 오늘은 귀가 신통이 더 잘 들리는구나. 무슨 사냥이냐? 멧돼지 고기에 소주가 제맛이다만. 자, 굉장히 긴장된 분위기에서 김노인은 갑자기 되게 엉뚱한 언행을 합니다. 엉뚱한 언행을 하게 되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긴장 상태가 일시적으로 약간 이완되는 느낌이 듭니다. 이때 사병 A와 B가 총에 맞아 의식을 잃은 규복을 질질 끌고 나온다. 이제 규복은 총에 맞아 죽습니다. 군중들 사이에 새로운 파동이 퍼진다. 규복을 마당 복판에 눕힌 다음 사병이 군중을 휘돌아본다. 이 사람이 누구요? 아무도 대답이 없다. 이 마을 사람이 아니요? 우리 동네에선 사내 냄새가 없어진 지 벌써 이태나 된걸요? 이태는 2년입니다. 2년. 사병 두 사람은 이상하다는 듯이 고개를 갸우뚱거리고 뭐라고 수군거린다. 아유 정말 귀신 곡할 일이지. 그 대밭에 사내가 숨어 있었더니. 아이 혹시 산에서 내려온 사람 아닐까? 사병이가 급히 한길 쪽으로 퇴장한다. 대밭에서 우물 파고 오랫동안 살아온 흔적이 있는데 아무도 모른단 말이요? 서로가 고개를 좌우로 흔든다. 노한 거죠. 점례는 멍하니 내려다보고 있다. 우리 대밭에 사내가? 점례에게. 너도 못 봤지? 고개만 절분 대답이 없다. 아 이상한 일이지. 하다 말고 양 씨에게 눈짓을 하자 그것이 무슨 전염병처럼 퍼져 최 씨에게 집중된다. 최 씨는 4월의 어머니입니다. 4월이의 어머니. 아까부터 반신반의한 상태에 있는 최 씨는 자기에게로 시선이 집중되고 있음을 의식하자 화를 낸다. 왜? 나만 보고 있어. 옳지. 내 딸하고 이 사내하고 정을 통했단 말이지. 왜냐면 이 마을에 사내는 김노인밖에 없어요. 근데 4월이가 임신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좋아. 그럼 내가 데리고 나와서 결판을 지을 테니까 4월아. 이때 가까이 와서 시체를 들여다본 김노인이 무릎을 탁 치며 소리를 지른다. 에이 이놈이 바로 새로운 들어온 머슴이구만. 머슴? 아버님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 집 머슴 아니냐. 노망했어 노망. 우리가 머슴 부릴 팔자예요. 일동은 크게 웃는다. 여러분 웃잖아요. 지금 잠시 긴장이 이완되지만 갑자기 최 씨의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사람 살려요. 우리 딸이. 4월이가 군중 우하니 그쪽으로 몰려간다. 최 씨의 통곡소리 높아지고 아기 우는 소리도 간간히 울린다. 아까 임신했는데 아기를 출산한 것이죠. 4월이는 양잿물을 마시고. 여러분 잿물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겁니다. 서양에서 들어온 잿물이라 예전엔 빨래를 잿물로 했어요. 그런데 이제 서양에서 들어온 잿물이라 수산화나트륨 그러니까
세탁세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걸 마시고 죽은 거죠. 양제 물을 먹었어? 저런 점례는 말없이 규복의 시체 옆에 다가가서 손발을 반드시 제자리에 놓는다. 손을 대지 마요. 거의 무표정하게. 내가 손을 댔다고 시체가 되살아나서 말을 하진 않을 거예요. 모든 것이 채로 돌아가 버렸으니까요. 하며 서서 일어선다. 하늘이 피보다 더 붉게 타오르자 규복의 얼굴에 반영되어 한결 처참하게 보인다. 멀리서 까치 우는 소리. 마루 끝에 앉아있는 김노인이 또 밥을 재촉한다. 밥은 아직 멀었냐? 오늘은 귀가 터진 것 같구나. 최 씨의 곡성 높아간다. 자, 작품 잘 이해하셨죠? 선생님이 최대한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있게끔 좀 연기를 가미해서 낭송해 보았습니다. 이제 두 가지 의미만 좀 살펴볼까 합니다. 마지막에 여기 있는 그 전쟁의 비극성을 의미한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하나는 여러분 그 대밭입니다. 대밭인데요. 대밭을 규복 입장에서 한번 바라볼까요? 그 다음에 사월이와 점례 입장에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을 사람들 입장에서 한번 바라볼까요? 마을 사람들. 그리고 국군 입장에서 한번 바라보기로 합시다. 규복 입장에서는 은신처가 되겠죠. 그 다음에 사월과 점례 입장에서는 이제 사랑을 하는 곳이라고 볼 수 있고, 마을 사람들 입장에서는 삶의 터전이 될 수 있겠죠. 죽순도 캐고 하니까 국군 터전. 터전과 죽순을 합쳐서 터순이라고 썼네요. 국군 입장에서는 이제 소탕해야 될 곳, 그죠? 소탕해야 할 곳으로 여기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마을 소각 있잖아요. 마을 소각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삶의 터전을 파괴하는 의미와 삶의 터전 파괴 훼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쟁의 폭력성을 의미한다. 전쟁의 폭력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쌤이 처음에 필기해 드린 2번, 3번 사이에 이 전체 줄거리 있죠. 전체 줄거리. 요거를 잘 메모해 두시고 이해하시면 전체 스토리 잡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은 이제 코로나 세대 07년생, 06년생 이렇게 코로나 세대이기 때문에 영상에 많이 익숙할 겁니다. 그래도 글로 보는 그런 작품보다는 그래도 좀 연기를 좀 쌤이 가미해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잘 이해되셨을 거라고 이해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강의를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질문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수유국어는 항상 최선을 다해 강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